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금요일 예정이었던 최종 서명을 하루 앞당겼는데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에서 넘어온 법안이 놓여있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In the weeks that this bill has been discussed and debated, it's clear that an overwhelming percentage of the American people, Democrats, Independents, or Republican friends, have made it clear, the people out there, made it clear they strongly support the American Rescue Plan. 발언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인 구조 계획 법안 HR 1319가 발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에 앞서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법안 서명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신속한 서명을 통해 현금 지급을 포함한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서 내일부터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배정이 이뤄집니다. 미국인 가정 90%가 받게 될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 연장, 자녀 1인당 최대 3,600달러에 달하는 새 공제가 시작됩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각 주와 지역 정부 지원도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420억 달러가 배정되며 이 가운데 160억 달러가 각 지역 정부로 이관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19억 달러, LA시는 13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으며 각종 경기 부양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 현금 지급 역시 이번 주말부터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은행 계좌를 통해 1,400달러의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체크를 수령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막연한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와 회의를 불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해 백신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광고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읍시다 외쳤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하는 광고는 모두 두 편입니다. 1분짜리 광고에서는 전직 대통령 4명이 각각 영부인과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Right now the COVID-19 vaccines are available to millions of Americans and soon they will be available to everyone. This vaccine means hope. It will protect you and those you love from this dangerous and deadly disease. 전직 대통령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go back to work and I want to be able to move around. To visit with Michelle's mom, to hug her and see her on her birthday. You know wha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s going to opening day in Texas Ranger Stadium with a full stadium. 96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가 끝나게 하기 위해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에드카운슬은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홍보 광고를 이번 주부터 방영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광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모여 광고를 촬영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백신을 맞았다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이제 레드 등급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빠르면 내일 레드 등급 완화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1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는 6.9명, 10만 명당 7명 이하로 정해져 있는 레드 등급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비율 역시 2.5%로 역시 5에서 8% 사이인 레드 등급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성 판정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지역 커뮤니티의 확진자 비율도 3.6%로 레드 등급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충족 기준은 시간입니다. 이 같은 수치를 2주 연속 유지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위험 등급 기준에 따라 LA 카운티는 퍼플에서 레드로 등급이 완화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주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는데 접종률이 낮은 저소득층 지역의 백신 접종이 200만 회분을 넘어서야 등급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저소득층 지역에 이뤄진 백신 접종 횟수는 192만여 회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쯤이면 200만 회분을 돌파하는 만큼 이 역시 레드 등급 완화 발표 기준을 충족하는 셈입니다. 사실상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내일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내 상당수 카운티들이 레드 등급으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부가 레드 등급 완화를 발표하더라도 사실상 경제 추가 완화 조치는 각 카운티 정부가 결정하는 만큼 등급 완화에 따른 실효 조치는 다음 주 주중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앞으로 국내 여행을 하고 돌아온 주민들의 경우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국내 여행객들은 4월 1일부터 또 다른 주나 미국령을 방문한 뒤 뉴욕주에서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방 조치로 국내 여행 후에도 격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 여행객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여행자는 계속해서 여행자 건강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 같은 격리 해제 조치와 상관없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모든 개인은 14일 동안 매일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고 지역 공공보건당국 또는 해당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 대상이 60세 이상과 비영리 단체 비상근로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17일부터는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사 등 비영리 단체 비상근로자와 뉴욕주 촬영국 직원, 위생국 직원, 선거국 직원, 우체국 직원 등 일반 대중과 대면하는 공무원, 빌딩 근로자 등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370만 명의 주민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으며 이는 전체 뉴욕주 인구의 18.8%에 해당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까요? 실제로 미국인 5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 1년. 그간 국내 경기는 물론 사회에 미친 여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2차 대전 전사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가 성인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9% 상당이 코로나19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를 잃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망자 비율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흑인은 30%, 히스패닉은 29%로 거의 대등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백인은 이의 절반인 15% 비율로 지인이 사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는 아직 자신 또는 가족이 감염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추이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미 전국에 1억 2,700만 도스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9,600만 명이 최소 한 번 이상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집단 면역력 형성은 오는 5, 6월쯤 가능할 전망이지만 백신 보급량이 늘며 예전과 같은 수준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뤄진 국정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0%가 지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3차 경기 부양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입법화됐습니다. 앞으로 백신 보급 확산 등 코로나 사태 대처에 더욱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Thank you all. Appreciate it. 대구광역시가 세계 최초로 비대면 언택트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대구까지 가지 않아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앱을 이용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재미대한체육회 역시 많은 한인들의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택트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포츠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대구광역시는 매해 개최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대회는 해당 기간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달리면 됩니다. 참가자들이 모여서 함께 달릴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도 원하는 장소에서 대구 국제 마라톤 전용 앱을 통해 마라톤의 열기와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록은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전용 앱을 통해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업로드된 기록은 대구 스포츠과학센터 등에서 검증하고 해당 데이터는 향후 비대면 대회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GPS 시스템과 위치 기반 지리 정보 체계를 활용한 앱을 개발했습니다. 참가를 원할 경우 대구 국제 마라톤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한 후 앱을 다운로드해 진행하면 됩니다. 대회는 엘리트 선수 대회와 10km를 달리는 메스터스 대회로 나뉘며 메스터스 대회에 출전하는 해외 선수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한국 내 선수 70명을 포함해 케냐, 이디오피아, 미국, 일본 등 14개 나라에서 모두 245명이 신청했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미주 한인 마라토너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이번 대회가 스포츠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KYCC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리소스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변화된 노동법과 세무 관련 정보들이 전달되며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이어집니다. 민족학교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유급 인턴들을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며 18세 이상 29세 이하입니다. SM타운 LA가 K푸드 배달 서비스를 출범합니다. 복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SM타운은 한식의 현지화 작업을 통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공식 홈페이지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주문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높아진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휘발유 등 유가 상승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과 영국 등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해제합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출발 72시간 전에 받은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국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선포된 지 1년을 맞아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 내 모든 성인들의 백신 접종 완료 시기를 한 달 더 앞당겼습니다. 5월 말이 아닌 5월 1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를 천명했는데요.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